2학년 예술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원격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서정갈래의 흐름을 역사적 변천 과정에 따라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어요. 그 서정갈래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우리가 고대 가요 중에 하나인 사구체 향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사구체 향가가 대부분은 어떤 노동요나 민요류였던 노래인데, 그것이 발전된 형태가 8줄 형식의 팔구체 향가, 그리고 완성된 정제된 양식의 사회각의 향가가 19체 향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 어떤 고대의 어떤 시기, 고대 국가의 어떤 시기를 지나서 고려 시대에 들어서면 고려 소교라는 갈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려 소교라는 갈래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텐데, 그에 해당하는 작품이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고려가요 또는 고려소교라는 갈래명이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뭘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려 가요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고려 소교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일단 고려 가요. 자,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불려진 모든 노래를 총칭합니다. 고려시대에 불린 모든 노래를 총칭합니다. 총칭이에요. 자, 고려시대에 불려진 모든 노래를 총칭하다 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죠. 다시 총칭한다. 아우른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고려 가요의 어떤 하위 갈래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고려 소교 갈래도 있고요. 또 고려 시대 어떤 노래가 불려지냐면 인류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갈래 중에 하나인 민요, 백성들이 노래죠. 자, 세 번째로 앞서 서정갈래 포함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교술갈래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갈래상의 혼란상을 보이는 경기체가라든가 체가 갈래라든가, 또는 고려시대에 한자로 지어진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자로 지어진 시들, 한시죠. 이거 역시 현재까지 한시가 창작되고 있죠. 그래서 고려 소교, 민요, 경기체가 한시, 그리고 고려 말에 등장한 시조까지 다양한 고려 시대에 불려진 모든 노래들이, 자, 이런 어떤 갈래들이 있어요. 고려 소교, 민요, 경기체가 한시, 시조. 자, 이런 갈래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모든 노래를 총칭해서 고려 가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려 가요라는 개념의 범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고려 소교라는 어떤 갈래로 좀 좁혀서 우리가 갈래를 명명하거든요. 자, 그럼 고려 소교는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게 될 고려 소교 갈래, 조금 세분화한 갈래, 고려 소교라는 갈래의 개념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고려시대의 평민들에 의해 불린 속된 노래를 의미합니다. 속된 노래. 자, 이 속되다라는 부분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 속되다라는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저속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저속한 노래이다. 그러니까 품격 있는 노래라기보다는 평민들에 의해서 불려진 어떤 속된 노래, 저속한 노래이다 라고 개념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속된 노래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많이 담겨 있냐면 남녀간의 사랑이나 남녀간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또는 이별 노래. 자,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평민들의 어떤 일상적 삶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어요. 평민들의 생활상, 평민들의 생활상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남녀의 어떤 사랑, 이별, 평민들의 어떤 생활상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 고려 소교의 어떤 갈래의 작품들은 조선 시대에 굉장히 저속하고 속된 노래라고 해서 많이 사장됐어요. 많이 불태워졌고, 지금 남아있는 노래들은 전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조선 시대에 궁중소각, 뭐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궁중소각으로 이제 편입되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노래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려 소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려 소교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려 소교 작품 가운데 정제되고 다듬어진 어떤 노래들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민들의 더 적나라한 어떤 조숙한 노래들, 그런 어떤 류의 노래들은 조선시대에 그런 어떤 유교적 윤리 이념이라든가 양반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노래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우리 조선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노래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갈래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서경별곡이라는 노래에는 평민들이 어떤 삶이 담겨 있느냐, 또는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이 담겨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느냐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에 서경이라고 하면 제목이 담겨 있죠. 자, 고려시대에 여기 서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서경이라고 하면 평양을 의미했었어요. 서경이라고 하면 평양을 의미했었어요.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죠. 자, 고구려의 수도였는데, 자, 고려 시대에는 개경을 수도로 했었어요. 자, 개경을 수도로 했었는데, 자, 그 개경과 분리되어서 평양을 또 다른 수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서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서경이라는 것은 평양에서 불려진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별곡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의미니까, 자,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의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평양에서 불린 노래이다. 자, 그럼 평양에서 불린 노래인데, 이 평양에서 불린 노래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려 소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세 가지를 꼽았었는데, 그 세 가지가 이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고려 소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세 가지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이 고려 소교의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분연체의 양식, 연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분연체의 양식을 취한다. 이 분연체의 양식을 취한다는 것은 연이 나뉘어 있다는 거죠. 있다라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으로, 고려 소교의 특징으로 선생님이 뭘 들었었냐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죠. 두 번째로 후렴구. 후렴구가 있다라고 있었어요. 후렴구의 존재. 그러니까 연이 끝날 때마다 후렴구가 등장했다는 거죠. 연이 끝날 때 후렴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들었던 고려 소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음구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음구의 존재. 여음구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할 때 특정 의미가 없어요. 특정한 의미 없이 흥을 돋우거나 율격,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적용된다. 자, 그래서 고려 소교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하면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연체의 양식을 취한다. 그리고 후렴구가 존재한다. 여음구가 존재한다. 그럼 어떤 이런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 또 하나를 들자면 율격적인 특징을 들 수 있는데, 율격적인 특징은 대부분 고려 소교 같은 경우는 민요조의 어떤 율격을 취해요. 그래서 사문보의 민요조의 율격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죠. 그래서 사문보라고 하면 여러분 그 1학기 때 우리가 배웠죠. 자, 사문보라고 하면 뭘 의미했었죠? 이 사문보의 민요조의 율격이라고 하면 세 호흡 단위 율격을 말하는 거였죠. 음보라는 것은 띄어쓰기, 그러니까 어절 단위 어떤 단위가 아니라 호흡 단위 율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문보라고 하면 세 호흡 단위의 율격을 의미했었어요. 세 호흡 단위 율격을 취하는 사문보의 민요조 율격을 취한다까지 여러분이 고려 소교의 어떤 특징들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특징들이 서경별곡의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전개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년의 내용을 볼게요. 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셔울이 마르는 이라고 했어요. 자, 서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서경, 평양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서경이 아질가, 자, 서경이 셔울이 마르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경은 여기서 보듯이 화자의 어떤 삶의 터전, 자, 화자가 살아가는 공간이 되겠죠. 자, 서경이 아질가, 아질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아질가라는 부분은 자, 고려 소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부분이 바로 여음구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여음구예요. 자, 여음구는 어떤 일정한 의미가 없다고 했었죠. 자, 일정한 의미가 없이 흥을 돋우기 위해서 또는 율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여음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요조의 어떤 사문보 율격, 그러니까 음보율을 따질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여음구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의미가 없고 음보율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음보율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경이 아질가라고 할 때 아질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서경이 아질가, 또 서경이 셔울이 마르는 이라고 해서 셔울이지만 서경은 서울이지만 이라고 해서 물론 개경이 수도였지만 서경도 수도로 친다고 했었죠.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라고 해서 현대풀이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현대풀이가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서울이지만 이렇게 지금 현대풀이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런 의미예요.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라고 제시가 됐네요. 자,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가 자, 물론 1년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여음구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음구가 아니라 후렴구로 제시가 된 부분이에요. 후렴구. 자, 이 부분은 고려 소교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던 자, 후렴구로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고려 소교 중요한 특징 여음구 나왔고요. 자, 후렴구도 나왔어요. 후렴구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각 연의 마지막, 즉 끝날 때마다 제시되는 연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역시 흥을 돋우거나 율격을 형성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는 뭐냐? 자, 여음구이자 후렴구인데 악기 소리를 흉내낸 구음이라고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악기 소리를 흉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북소리 같습니다. 악기 소리를 흉내내었다. 그러면 악기 소리를 흉내낸 구음이다. 악기 소리를 흉내내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악기 소리 같나요?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이 부분이 악기 소리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닭꼰대 아질과 닭꼰대 소성경 교회 말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닭꼰대라는 게 뭐냐 라고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닭꼰대가 뭘까요? 닭꼰대라고 하면 닦은 곳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닦은 곳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닦은 곳 작은 서울 사랑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어가 제시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고어를 보면 교회 마른이라는 표현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마른은 우리의 그 중세국어의 고어인데, 이 중세국어의 고어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본형 괴다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괴다는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다. 자,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닦은 곳, 닭꼰대, 자, 닦은 곳이라는 의미였죠. 소성경이라는 것은 작은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소성경이라는 것은 작은 서울. 자, 작은 서울을 내가 사랑하지만, 교회 말은 사랑하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위 두어령성 나링들이는 계속해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해 마른 아질과 여해 마른 질삼배 바리시고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어가 또 쓰였습니다. 여해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 여해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자, 여해다는 기본적으로 헤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헤어지다, 이별하다라는 의미죠. 또는 이별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자, 아질가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아질가라는 표현도 의미가 없는 여음구니까 우리가 해독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아질가 이런 부분들을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여해물은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고 있죠. 여해물은 그러니까 이별할 바에는, 그런 의미죠. 이별할 바에는 한 번 더 반복을 해줍니다. 이별할 바에는 질삼배 바리시고라고 했어요. 자, 길삼과 배죠. 이 길삼과 배를 버린다는 것은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크나큰 어떤 결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어요. 길삼배는 여인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죠. 그래서 길삼배를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적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모의 감정이 그만큼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바리시고도 역시 고어가 쓰였죠. 바리시고에서는 어떤 고어가 쓰였냐면 기본형으로 바리다가 쓰입니다. 기본형으로 바리다. 이것의 의미는 버리다예요. 자, 이별할 바에는 내가 가장 아끼던 길삼배를 버리고라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위 두어령성 다링들이 괴실한데 아질과 괴실한데라고 했어요. 자, 괴다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사랑하다라는 어떤 기본동사의 기본동사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랑해 주신다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면, 그런 의미예요. 자, 괴실한데, 자,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곰 존니노이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러곰이라는 것은 울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면 곰이라는 어떤 전미사예요. 자, 이 곰이라는 전미사는 반복의 어떤 의미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곰은 반복 또는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반복이나 강조라는 것은 그만큼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의미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울면서 또는 울면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말고 이별하지 말고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신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길쌈배, 제가 가장 아끼는 길쌈배를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자와 시적 대상 사이 어떤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화자와 시적 대상과의 관계를 파악을 해보면, 자, 화자가 있고요. 자, 시적 대상이 있겠죠. 자,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사랑 또는 연모. 이 감정이 굉장히 강해요. 왜? 내가 가장 아끼는 길쌈배를 버리고라도 따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어떤 사랑의, 강렬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과 연모의 감정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자는 길쌈배를 이제 활용한다로 봐서 여성 화자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화자는 여성 화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시어를 통해서? 길쌈배라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길쌈배. 당시 길쌈 행위는 여성들에 의한 어떤 생산 활동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자, 이 길쌈배라는 시어는 화자가 여성 화자고 이 대상은 아무래도 남성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사랑과 연모의 감정이 이 질산배라는 어떤 시어를 통해서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현대어플레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현대어플레이 우리 잠깐 보면,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 닦은 곳, 우리 사랑을 닦은 곳, 작은 서울 사랑하지만, 자, 이별할 바에는 길쌈과 배를 버리고라도 사랑함으로 울면서 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1년의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별에 마음 아파하는 1년의 장면이 제시가 됐고요. 자, 2연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연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갑자기 또 구술이 나옵니다. 자, 2연의 구술 노래는 고려소교 서경별곡뿐만 아니라 고려소교의 다른 작품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학습활동에서 또 다루어지는데, 이 이연의 구술 노래가 당시 고려를 살아가던 고려의 평민들에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였다고 보는 어떤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연의 구술 노래가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자, 이 부분이 시적 대상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구술이 아질가는 여엄구니까 선생님이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질가 같은 경우는 여엄구죠. 의미가 없는 여엄구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 위 두어령숑 다링들이, 자, 이 부분들은 후렴구니까 역시 해독에 있어서, 독해에 있어서 넘어갑니다. 자, 구술이 바위의 디신들이었어요. 바회라는 것은 바위입니다. 구술이 바위의 디신들이라는 것은 떨어진들 이런 의미야. 구술이 바위에 떨어지면 여러분 구술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깨지죠. 산산조각이 나죠. 그래서 이 구술이라는 것은 화자와 님 사이 어떤 관계를 의미해요. 자, 화자와 님 사이의 관계가 깨진다 하더라도 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구술의 의미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님과의 어떤 관계로 여러분이 자 보셔야 돼요. 님과의 관계인데, 자, 이 님과의 관계가 바위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바위는
시련과 고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둘 사이 어떤 관계를 가로막는, 둘 사이 어떤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또는 시련이나 고난이다. 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후렴구는 넘어갑니다. 기니 뜬 아절과 기니 뜬 그칠이가 있어요. 기니라는 것은 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니라는 것은 끈의 의미로 현대어로 끈이라고 보시면 돼요.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끈이라는 것은 우리 둘 사이 어떤 신뢰와 사랑과 믿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끈이라는 것은 사랑 또는 믿음, 신뢰라는 말도 맞죠. 우리 사이 어떤 사랑이 그런 작은 시련과 작은 고난, 즉 바위라는 어떤 작은 시련과 작은 고난에 우리 사랑, 우리 믿음, 우리 신뢰가 깨어지겠습니까? 깨어지겠습니까? 라는 것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안 깨진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다 또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칠 이까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문문이라기보다는 강조의 의미를 드러내는 어떤 서리법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칠이가라는 부분이 있죠. 그칠이가라는 부분에서 이 가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는 서리법 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사의문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서리법이 쓰였다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어떻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작은 시련과 고난에도 우리의 사랑, 우리 믿음, 우리 신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후렴구는 넘어갑니다. 자, 즈문해를 아질가 했어요. 즈문해라는 것은 천년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의미해요. 자, 여기서는 실제로 천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년 정도가 되겠죠. 즈문해를 아질가 즈문해를 외우곰 여신들. 내가 오랜 세월 동안을 홀로 있다 한들, 홀로 살아간들 이라고 했어요. 자, 외오곰이라는 것은 외롭게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외오곰이라는 것은 외롭게 살아간다 한들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외롭게 홀로 쓸쓸히. 자, 여다라는 것도 우리 고어입니다. 자, 여다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다라는 기본 동사는 워낙 자주 우리 고려 속에 등장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다라는 것은 크게 살다의 의미와 가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맥상으로는 살다 의미가 되겠죠. 자, 오랜 세월 천년을 외롭게 홀로 쓸쓸히 살아간들 이라는 의미니까 자, 뭘로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의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랜 세월을 홀로 쓸쓸히 외롭게 살아간들 신입단 그칠이가 있어요. 이 신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끈과 굉장히 유사하죠. 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끈과 굉장히 유사하죠. 앞서 언급했던 끈의 의미와 굉장히 유사해요. 끈의 의미가 뭐였죠? 그렇죠. 믿음, 신뢰 이런 의미였죠. 우리 믿음과 신뢰가 그칠이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역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서리법, 수사 의문문 정도로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님과 이별해서 홀로 살아간들 우리 사랑과 믿음과 신뢰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연의 구슬 노래는 임에 대한 어떤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였다.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였다. 노래하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3년의 내용은 2년의 내용과는 또 굉장히 단절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내용이 단절되냐면, 자, 3년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넓은지 몰라셔. 아질가는 이제 여러분 여음군 거 다 아시죠? 자, 계속 나옵니다. 아질가, 아질가, 그다음에 또 아질가, 또 아질가, 또 아질가. 아질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음구가. 자, 이 여음구 빼고 그리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들이라는 후렴구를 빼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계속해서 보면 대동강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내어 노한다 샤공아. 야, 너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오느냐 사공아 라고 했어요. 갑자기 시적 대상으로 사공이 등장하죠. 이 사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후의 어떤 내용의 흐름을 보면 시적 화자인 여성 화자가 사공을 굉장히 원망해요. 왜 원망하냐면 님과 이별이었던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공이 배를 띄워서 님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줄까봐, 그래서 보내줄까봐, 혹시나 보내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의 어떤 마음 또는 우려 섞인 어떤 목소리가 잘 드러나 있죠. 내 가시 럼난디 몰라셔 라고 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시라는 것은 각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내 또는 각시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뭐 각시 또는 아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누가 되겠나요? 여기서 너는 당연히 사공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사공이 되겠죠. 그래서 야 사공아 네 아내 네 각시가 럼난디 몰라서, 럼난디라는 것은 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또 이 부분도 우리 내신고사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럼난디라는 것은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야, 네 아내가 음란한 줄 몰라서, 야, 너 여기에서 지금 노를 젓고 있으면 배를 건너면 네 아내가 딴 곳에서 바람 날지 몰라 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야, 니까지 것이 주제 넘은 줄 몰라서. 세 번째는 네 각시도 강을 넘을지 몰라서 라는 의미로 파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의미로 대부분 파악을 합니다. 야 사공아, 네 코가 석자야. 네 아내가 지금 음란한 줄 몰라서 또는 바람난 줄 모르니까 빨리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보라는 것은 배를 이제 강가에 놓아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시적 대상인 님을 태우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태우지 말라라는 것은 강 건너편으로 보내지 말라, 이별하기 싫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별에 대한 어떤, 님과의 이별에 대한 강한 어떤 거부 의지가 잘 드러나요. 님과의 이별에 대한 강한 거부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괜히 잘못 없는 어떤 사공에게 아내가 바람났다라고 말하면서 빨리 가보라고 지금 표현한 부분에서 얼마나 시적 화자가 다급했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멸배 아질가 멸배 연진다 샤공아라고 했어요. 녀다라는 것은 여기서 살다라는 의미보다는 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아까 기본 동사, 자, 녀다 우리 배웠죠? 살다 가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기본형 녀단데 여기에서는 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가는 배에 연진다. 가는 배에 내 힘을 실었느냐, 연진다라는 것은 실었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 너 가는 배, 떠나가는 배에 혹시 내 힘을 실은 거 아니냐, 태워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거죠. 자, 대동강 건너편 고질령. 자, 대동강 건너편 곧
곧이라는 것은 현대어로 풀이하면 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곧이라는 중세어인데, 자, 이 곧이라는 중세어는 현대어로 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꽃은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인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꽃은 건너편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다른 여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시적 대상인 님이 자, 배를 타고 건너면 다른 여인과 만날 것이다 또는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강한 어떤 우려와 걱정을 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 타들면 아들과 배 타들면 겉꼬리이다. 자, 그 꽃을 꺾을 게 아니냐. 내 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그 꽃을 꺾을 것이 아니냐, 취할 거 아니냐, 나를 버리고 그 여인을 택할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크게 담겨 있죠. 그래서 지금 3년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3년에서는 대동강 노래인데 이 노래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배를 타고 가서 다른 여인을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걱정 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 3년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자, 1년에서는 시적 대상과 임 사이의 어떤 이별의 어떤 상황을 제시했고, 완전히 이별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을 한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어떤 길선배를 버리고라도 임을 따르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했었고요. 자, 2연에서는 어땠어요? 2연에서는 갑자기 구슬 노래가 나와서 우리가 비록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별을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사랑과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어떤 이별에 대한 거부 의지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어떤 사랑을 노래했었고, 3년에서는 갑자기 사공이 등장하죠. 그래서 자, 사공아, 네 아내가 바람났다. 그래서 빨리 가봐라. 라는 말은 자, 실제로 바람이 났다기보다는 님을 태워서 대동강 건너편으로 태워 보내지 마라 라는 어떤 경고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강 건너에 있는 다른 여인과 만나게 될까봐, 다른 여인을 취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 또는 임에 대한 어떤 원망이었던 심리가 잘 내포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평민들의 사랑과 이별의 노래이다. 특히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의 절절한 어떤 한의 정서를 잘 노래하였다 라고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서경별곡이라는 고려수교 한 작품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학습활동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어요.